자, 이제 드디어 그죠? 우리가 국토개법 용어 정리를 가지고 한번 보긴데, 자, 이 국토개법 용어 정리를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를 알아야 우리가 빙의를 해야 되니까, 뭘로 빙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행정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지사.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가면은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군수, 그리고 도지사 밑에 가면은 시장, 군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큰 조직이고 아래는 이제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공기관의 가장 최고의 수장은 누구라고 부른다? 장관. 있죠? 그래서 공기관의 가장 최고의 수장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장관의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장관의 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러니까 곧 장관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 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장관의 임기가 없으니까 언제 잘리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태가 큰 조직이 있고 작은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죠? 큰 조직은 크게 5개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근데 자치 밑에는 작은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작은 조직이 있죠. 도에도 작은 조직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작은 조직이 없어요. 그 소리는 세종이나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하면은 그냥 세종시, 제주시, 그렇죠? 아니, 제주도지사, 그렇죠? 제주도. 그래서 세종시 자치시, 그리고 제주자치도, 여기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만 가면 돼. 근데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찾아갈 수도 있고 구청장 찾아갈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찾아갈 수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 찾아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작은 조직과 큰 조직이 양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장관 보겠습니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불러요. 장관을. 자,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장관이에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 그래서 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환경은 환경부 장관이,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 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 6개 법률에 나오는 장관들이 바로 이 장관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장이 있죠? 돈.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공법에서, 그죠? 공법에서 일단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X. 아시겠죠? 장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나왔다. X입니다. 예외가 한 번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 외에 나오면 무조건 다 X. 아시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장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틀렸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관이 나오면은 중앙정기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그죠? 심의를 할 때는 누구한테 심의를 해야 하냐? 장관은 항상 중앙땡땡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장관 나오면 중앙기관이니까 위원회도 중앙위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의는 장관은 항상 중앙심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 나오면 중앙심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장관들 쭉 공부했잖아요. 장관들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 자, 모든 지역마다 고스톱 치는 방식은 약간씩 달라요. 그죠? 근데 모든 지역이 다 고스톱을 치는 방식이 다르다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자기 지역이 아니면 고스톱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 어느 지역마다 고스톱판이 약간씩은 다른데 다 많이 다른 게 아니잖아. 조금 달라. 10% 달라. 90%는 어느 지역이나 고스톱 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90%는 바로 뭐가 되느냐? 어느 지역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10%만 다르니까 자, 그 10%만 배우면은 어디든지 고스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줘야지. 그래서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장관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관. 아시겠죠? 기준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다? 그러면 장관. 기준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나온다? X. 아시겠죠? 기준이라는 두 글자 나오면 무조건 장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준! 그럼 뭐라고요? 장관. 요거 알아두셔야 돼. 기준! 장관. 기준! 장관. 기준! 장관. 기준! 장관. 기준! 장관. 이러면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공통점이야. 어디서 배워도. 우리 부동산 공법의 기준? 그럼 장관. 아시겠죠? 기준? 그럼 장관. 이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외 나오면은, 아, 이거 하나가 예외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뭐든지 원칙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를 공부하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원칙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예외보다는 원칙을 중심적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있는데, 시도지사는요, 자,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자, 이들을 우리는 이 네 명을 시라고 불러요. 약속이야. 그리고 도를 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큰 조직의 5명. 그렇죠? 큰 조직의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찾아가세요라고 하면 이 5명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야. 이 4명은 뭐라고 부르고? 시. 이를 누구라고 부른다? 도.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시군수를 찾아가래요. 그렇죠? 시군수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시군수 찾아간다는데 요 5명이 시라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 도 밑에 가면 시장군수가 있거든. 요 시장군수를 군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머지 시는 이 4명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주라고 부릅니다. 성의 주인들. 알겠죠?
진짜 성주들이야, 이 사람들이. 큰 성주, 작은 성주.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도지사가 성주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성주입니까? 시장 군수가 성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대통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 도지사는 뭐냐? 자, 여기 있는 이 시장 군수는 작은 지역 성이겠죠. 자, 그러면 작은 지역에 성이 있고 큰 지역에 성이 있으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뺏겨버려. 그럴 거 아니야. 전쟁이 생기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성에 있는 성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 그쵸? 그럼 연합군을 만들면은 큰 성의 성주하고 싸울 수 있게끔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성주들이야. 그쵸? 다 대장들이라고. 그럼 여기는 대장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합지졸이 돼버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돼버리니까 서로 자기가 대장한다고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연합군의 대장을 한 명 뽑아놔. 그러면 연합군의 대장을 뽑아놓으면 그 연합군 대장에 의해서 뭐 하겠어요? 분쟁도 해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연합군 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연합군 대장을 뽑는데 그 사람이 도지사야. 그러니까 이 도지사는 성주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그냥 성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알겠죠? 성주들의 대표 연합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회장이 이 사람입니다. 나머지 이 여기 있는 요 6명, 이 6개장 애들이 성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역의 땅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면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연합군의 대장이 다른 시, 다른 군의 땅에다가 가서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땅 아니잖아. 그죠? 여기는 그냥 연합군 대장일 뿐이지. 연합회장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장이 성주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국토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지역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시장 군수구청장 문제 생기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자,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얘들은 아까 군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얘들이 시야. 근데 얘들도 시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밑에가 또 나온 겁니다. 얘들 밑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구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요 6개 짱이 성주였잖아. 그럼 애들은 성주야, 성주가 아니야? 애들은 성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땅 함부로 관리할 수 없어. 그럼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애들은 촌장이에요, 촌장.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동네에 제일 나이 드신 분 촌장님들이 계시죠? 그 촌장을 하나씩 둔 거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보면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 자치구청장이 있고 여기는 자치군수가 있잖아. 자, 근데 광역시에는 자치군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광역에 자치군수가 있냐? 요 광역이란 말 때문에, 광역. 광역은 크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옆에 이렇게 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역이 되려면은 100만의 인구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있는 A애가 90만의 인구가 있어. 여기 있는 B애가 10만의 인구가 있어. 여기 있는 C애가 30만의 인구가 있어요. 그러면 A, C를 합쳐도 광역이 될 거고 A, B를 합쳐도 광역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C고 여기도 C겠지. 여기는 군이야. 근데 C가 C에 포함되지 않거든. 그럼 대부분 뭐가 포함되겠어요? 군이 C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 C와 요 군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광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은 몇 개 이상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개 이상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개 이상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광역. 이해되셨죠? 2개 이상 지역을 뭐라고 쓴다고요? 광역. 그래서 항상 광역 나오면 몇 개 이상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2개 이상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결국은 군이 어디에 포함돼 버린 거예요? 광역시에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군을 구라고 바로서 구청장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지역의 명칭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안에 옹진군,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요 군수와 여기 군수가 있잖아. 그러면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는 성주예요? 성주가 아니에요? 성주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군수는 성주야? 성주가 아니야? 얘는 성주가 아니라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성주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6개 짝에 넣으면 안 돼. 얘는 구청장하고 똑같아. 뭐? 촌장. 그렇죠? 촌장. 촌장은 건물 관리는 할 수 있어도 땅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네 건물 관리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땅에는 촌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촌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이 안 나와. 국토계획법은 시군수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률에 구청장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을 다 공부했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기관장이거든? 그러면 지방은 심의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심의 받느냐? 지방의 심의를 받아. 아까 장관은 중앙의 심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앙은 중앙의 심의를 받는데 지방은 지방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또 공통점이에요. 우리 공법 어디에 가서든지 중앙은 중앙심의, 지방은 지방심의. 자, 보세요. 장관은 중앙심의예요. 그러니까 장관 나왔다, 심의 나왔다, 그럼 뭐 나와야 돼? 중앙. 지방자치단체, 뭐 시도지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시장군수.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다, 심의 나왔다, 뭐가 나와야 돼? 지방. 간단하죠? 요거.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있었잖아. 중앙, 지방. 33회 때도 출제된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행정부의 큰 조직은 몇 개? 5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작은 조직이 4개 있네. 그쵸? 구청장, 자치군수, 시장, 군수. 자, 그런데 특별자치하고 특별자치도는 밑에가 있다, 없다? 없다. 얘들만 나온다. 그러니까 얘들은 시도에도 나와. 시군에도 나와. 시군구에도 나와. 계속 다 나오는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밑에가 없으니까. 자, 그럼 행정기관. 키포인트. 보세요.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맞죠?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이야. 근데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와 자치군이 있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아무것도 없고, 도지사 밑에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그렇죠? 밑에. 그래서 작은 조직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기준은 오직 누가 세운다고요?
아시겠죠? 자, 잘 따라하세요. 기준 뭐라고요? 장관. 자, 또 나오네. 중앙은 중앙과 협의하고 심의한다. 지방은 지방과 협의하고 심의한다. 자, 근데 보세요. 협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데 무엇은 예외가 없겠어요? 심의. 아시겠죠? 심의는 무조건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이야. 중앙은 장관이라고 그랬죠? 자, 6번째. 국토계획법에서는 특별시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구청장, 자치군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구청장하고 구청장, 자치군수는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안 나온다 그랬어? 얘들은 촌장이니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의 촌장은 나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국토는 땅의 문제야. 땅은 누가 관리한다? 성주가. 아시겠죠? 그러면 성주는 누구다? 시군수. 그러니까 구청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까 도지사가 있으면, 도지사는 연합군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도지사가 있으면 그 밑에 시장군수는 나올 필요가 없지. 시장군수가 나오면 당연히 또 도지사는 나올 필요가 없지. 그 이야기야. 도지사가 있으면 시장군수는 나올 필요가 없고, 시장군수가 있으면 도지사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는 별개야. 그래서 도지사가 와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절대 여기 올 일 없어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도지사는 여기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나올 때와 시군수가 나올 때. 그러니까 시군수가 나왔다 그러면 도지사는 안 나와. 자, 요 7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7가지 행정기관의 키포인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자,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 기준은 누가 세운다? 장관이 세운다. 중앙은 주관과 심의, 지방은 지방과 심의.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이 나오지 않는다.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누구도 안 나온다. 자치군수도 안 나와. 군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치군수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치군수. 자, 그리고 도지사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없는 거고,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도지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국토계획법 용어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3페이지부터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률은 대한민국 국토는 그냥 쓸 수 없다 그랬죠. 뭘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뭐 해라? 이용을 해라. 그래서 국토를 뭘 세우고 계획 세우고 뭐 해라? 이용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토는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획 공부하고 이용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먼저 계획이 뭔가? 자, 계획은 크게 3가지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광기관이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 계획이에요. 자, 추상적이라는 말은 생긴다는 거예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생긴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추상적 계획은 단순히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자, 이 소리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계획은요, 추상적 계획을 세우고 무슨적 계획으로 와야 되겠어요? 구체적 계획으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계획은 추상적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계획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만 세우는 경우가 있냐? 없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계획은 추상적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계획으로 온다. 아시겠죠?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모든 계획은 추상적 계획 세우고 구체적 세우라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용이라는 것은 이제 포크레인이 출동해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거야. 파고. 땅도 파고 이렇게.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교나 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 알겠죠? 계획 세우는 시설이에요. 계획 시설. 여기 있는 이 계획 세워서 만든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시설. 자, 두 번째는 신도시입니다. 도시개발. 우리가 도시개발은 신도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도시. 자, 정비사업은 신도시 사업이 아니지. 구도시를 갈아엎어버리는 거지. 다시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갈아엎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개정, 이게 이용이에요. 아시겠죠? 시개정, 이게 이용입니다. 그럼 계획 몇 개죠? 3개. 이용 몇 개죠? 3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획 3개, 이용 3개예요. 그죠? 계획 3개, 이용 3개. 자, 근데 계획 중에서는요, 국가계획이 있고 지방계획이 있어. 그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있으면 뭐가 우선일까요? 국가계획이 우선이겠지. 그럼 국가가 계획을 세울 때 국토에다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럼 국토 땅은 지방에 있는 땅에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국토에다 나는 땅에다가 대한민국 땅에다가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땅에다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그 땅은 지방에 있는 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땅이 간섭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뭐가 더 우선이다? 국가계획이 우선이에요. 국가가 찜해 놓으면 지방이 못 손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 계획 중에서는 광역 도시계획이 있어요. 자, 광역이라는 말이 나왔네. 우리 했죠? 광역 몇 개 이상 지역이라는 거예요. 2개 이상 지역. 아시겠죠? 2개 이상 지역이에요. 자, 그럼 2개 이상 지역이 형태되니까 이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둘이서 하는 거야. 자, 혼자 등산 가는 거예요? 둘이서 등산 가는 거예요? 둘이서 등산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날 등산 가자라고 한 걸 깰 수 있어, 없어? 못 깨.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곧 뭐다? 약속이다. 아시겠죠? 광역 도시계획은 곧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정해놓으면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약속은 못 깨는 거예요. 한 번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다시 혼자 계획 세울 때는 혼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다가 다시 할 수 있잖아. 계획 다시 세울 수 있잖아. 근데 둘이서 세운 계획은 한 번 세워놓으면 다시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입니다. 어디서 세우는? 시군에서 세우는. 그러면 6개 짱이, 아까 6개 짱 성주가 있었죠? 그죠? 6장 성주. 이 6장 성주가 세우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계획. 자, 그럼 몇 명이 세워요? 한 명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동네 계획이니까 한 명이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혼자 등산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쵸? 그럼 나 혼자 등산 가는 건 약속이 아니잖아. 그럼 계획 변경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이번 주 일요일 날 등산 가야지 했다가 피곤하면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약속은 깬다 그랬어요? 못 깬다 그랬어요? 못 깬다 그랬잖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되겠어요? 광역이 우선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이 충돌하면 당연히 광역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약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적 계획이라 했어요? 추상적 계획이라 했습니까? 구체적 계획이라 했습니까? 추상적 계획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추상적 계획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죠. 3페이지 가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봐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광역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광역계획권이잖아. 광역계획권이니까 몇 개 이상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2개 이상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그리고 추상적 계획이니까 뭔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장기 발전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추상적 계획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봐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보세요. 얘들이 누구야? 6장 성주죠. 이 6장 성주들이 관할구역이 돼요. 자기 관할구역이죠.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뭐라고? 장기발전 방향. 그러면 이것도 뭐 정해진 게 딱히 있어 없어? 없지. 장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추상적 계획이 되는 거. 아셨죠? 추상적 계획. 자, 그리고 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 계획이다라고 되는데요. 자, 광역이든 기본이든 추상적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구체적 계획은, 자, 학교 만들기 위해서 추상적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학교 만든다고 추상적 계획 세워놓고 구체적 계획은 쓰레기 하치장 만들어버려.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학교 생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쓰레기 하치장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 계획이 변경이 돼버리면 추상적 계획을 그대로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른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동네에다가 학교 만든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쓰레기 하치장 만들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지켜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24시간 불침범 하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못 만들고 있는가?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왜? 추상적 계획에서 학교면 구체적 계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은 무슨적 계획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추상적 계획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푹 자도 돼. 아무 일 없어. 학교 만든다고 하면 학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6개 짱이 세우는 계획이잖아요. 또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관리계획은.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고, 구체적 계획은 광역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기본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 계획이라면 이런 계획은 우리 지역 계획이야. 우리 동네 계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 우리 동네 계획입니다. 자, 내가 우리 지역, 우리 성주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알고 싶으려면 그 성주한테 가서 뭘 봐야 되겠어요? 도시군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군이 성주잖아요. 성주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확인하는 게 이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계획이 뭐였고 구체적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의 수직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다? 국가계획.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다? 광역.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돼야 된다. 이게 수직관계예요. 자, 7페이지 보세요. 자, 1번 나왔네요. 양가로 1번.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우선이니까? 국가계획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났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걸 열심히 볼 필요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다? 광역이 우선이다. 됐지? 끝났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제 끝. 당연한 거니까. 자, 그리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여기 묶어주면 여기 6개 짱이죠. 자, 이 6개 짱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자, 보세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이거 묶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묶어서 딱 보면은 이것들은 지금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구체적이야. 그럼 구체적이라는 소리는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어?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어?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관리계획은 무슨 적 계획에 따라야 된다 그랬어, 아까? 기본계획을 따라야 된다 했잖아. 자, 그래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속인단 말이야. 이 관리라고 써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소리는 앞에가 관리야. 앞에가 관리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뜻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 6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이것 말고 또 있냐? 자, 이것들을 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끝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6가지를 할 때는 뭐 해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면 회의한다는 뜻이야.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6가지의 계획은 여기는 열거 규정이야. 자, 열거 규정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요 6가지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딱 이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우리 교재에는 이 6가지 규정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거기에가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는 5번으로, 이 6가지를 5번으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눴냐면 여기 있는 2번과 6번이 용도구역이거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게 지정변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2번, 6번을 합쳐가지고 한 거예요. 그죠? 2번, 6번 합쳐갖고 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를 5가지로 해 놓은 건데, 요 규정 외에는, 그죠? 요 규정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셨죠? 요 규정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구체적이잖아. 그죠? 이런 단어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용도 지역이니, 개발 제한 구역이니, 지구 단위 구역이니, 입지계획 최소 구역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이 말들이 단어지, 단어. 이런 단어의 탄생은 관리에서 탄생한 거예요. 기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없다고? 안 나와. 추상적 계획이니까. 이런 말들이 탄생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비교를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자, 거기 17번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땅에는요,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을 정해놔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도지역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름은 사람도 똑같아. 이름은 보통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필요적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답니다. 알겠죠? 필요적이라는 소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은 필요적입니다. 근데 왜 용도지역을 만드느냐? 왜 땅에다가 이름을 짓느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새로운 땅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럼 그 땅에다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낮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 발견됐을 때 함부로 못 손대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가장 낮게 지을 수 있는 걸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높게 지을 수 있는 걸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낮게 지을 수 있는 거. 밑져야 본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없을 때는 가장 보전지역으로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때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를 막 높게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한적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이 목적이야, 제한이. 아무 말 안 하면은 작은 건물 짓겠어요? 높은 건물 짓겠어요? 높은 건물 짓니까. 그래서 제한을 해두는 거예요. 여기는 3층까지만 만들어라, 여기는 4층까지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제한적 근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건 넓이야. 용적률, 높이야. 근데 건폐율은요, 그죠? 건폐율은 이 땅의 50%만 건물로 채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못 채우는 거야? 50%밖에 못 채워. 여기가 100제곱미터라면 건폐율이 50%면은 딱 50%만 건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용적률이 나오는데, 자,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00%라면 용적률이 200%잖아. 그러면 용적률이 200%면은 여기 있는 건물이 50이 몇 개 층이 만들어지겠어요? 4개 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이라는 소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하면은 몇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층이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4층 이상도 만들어버리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은 딱 정해놨으니까 200%, 200에 맞추면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래서 높이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아무데나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만들 땅이 있고 못 만들 땅이 있는 거야. 그게 용도야, 용도.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제한하려고 뭘 붙인다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게 용도, 지역.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의 보세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건폐율, 건 동그라미, 용적률, 용 동그라미, 높이, 높 동그라미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목이 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중요한 거 나왔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이름은 몇 개다? 하나. 그러니까 중복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자, 여기는 필요적 결정입니다. 필요적. 무조건 이름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을 지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을 짓게 해놨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4층도 지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2층도 지어야 되겠죠. 근데 3층짜리라고 하니까 여기는 오직 3층밖에 못 짓는 거야. 그럼 4층도 못 지어, 2층도 못 지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그러면 그 유도리를 발생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딱 이름은 3층 하고 전화를 했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융통성이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별명이야. 그러니까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조금 더 키우던가 아니면 조금 더 떨치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별명은 우리가 보통 별명은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근데 별명은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잖아. 근데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결정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임의적. 그리고 용도 지역을 해놨더니 자, 여기다가 3층짜리를 만들어 놓고 왔더니 조금 여기는 안 되겠어. 좀 더 낮춰야 되겠어. 아니면 좀 더 높여야 되겠어. 자, 그럼 낮추는 게 강화예요? 완화예요? 강화야. 낮춘다는 뜻이 강화. 강화라는 뜻은 개발한다는 거예요? 비개발한다는 거야?
비개발. 보존한다는 말이 나오면 강화야. 개발한다는 말이 나오면 뭘 써야 되겠어요? 완화. 그래서 2층으로 만들거나 4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용도 지구 보세요. 용도 지구를 보시면 토지 이용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나와 있잖아.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강화의 하나여가 아니고 완화의 하나여도 아니야. 강화, 완화 둘 다 나오는 겁니다.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왜 이 짓을 하냐면 경관 안전 때문에. 자, 우리가 별명 중에는요, 안경 쓴 애들은 안경이란 별명 붙이잖아요. 안경맨. 안전 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 경관 때문에 용도지구. 별명은 안경. 자,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야.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 아빠. 회사에서는 뭐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이런 게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도 꼭 가져야 돼요?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하나만 있는 겁니까? 여러 개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 아빠이면서 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된다? 중복이 된다. 그리고 안 가질 수도 있다. 되죠? 그리고 역시 2층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 1층으로 해야 되겠더라. 4층까지 만들어야겠던가 5층으로 더 올릴 수 있어야 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구역은 용도지구까지 하고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 보세요. 용도 지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죠? 용도 지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와야 되는데 2번이 없으면 1번에서 바로 몇 번으로 와야 되겠어? 바로 3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 구역의 의의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토지 이용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보세요.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를 제한한, 그죠?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럼 왜 두 개를 다 썼냐? 왜 용도지구가 아니고 용도지역도 같이 썼냐? 용도지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어디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구에서 용도구역으로 와야 되는데 용도지구가 없으면 용도지역에서 용도구역으로 바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구역의 문제점은 시가지 무질서입니다. 아시겠죠? 시가지 무질서. 그러니까 여기는 무질서 때문에 그래. 무질서 때문에 발생한 게 용도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가지 무질서. 그래서 무질서 때문에 발생한 게 뭐다? 용도구역.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또 역시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볼게요.